제 주제는 규범에 관한 겁니다. 그것도 기술과 규범의 관계에 대한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 혁신에 대한 규범적 대응의 문제입니다. 왜 규범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규범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죠. 이제 이 작년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하는 것이지만 규범이라는 개념은 어떤 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떤 관점, 태도, 가치관 또는 폭넓게 얘기하면 문화 같은 거 다 포괄하고 있죠. 그것이 나타나는 구체적 형태는 제도가 될 수 있고 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원칙이 좀 보편적 원칙을 담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여기서 좀 오늘 논의에서 많이 좀 소개할 수 있는 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포괄적으로 저는 규범이라고 보는데요. 왜 규범이라는 문제가 요즘에 지능정보 사회, 지능정보 기술 관련해서 중요해지냐? 지금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술의 불확정성,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영역에서 서비스나 제품으로 유통시키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아까 아침에 이원우 교수님께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규범과 관련해서 뭐 법제도가 대표적이겠죠. 그 대응들은 보통 사후적인 대응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규제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최경 박사님 표현을 빌면 시장 기제와 공공 기제 사이의 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메꾸려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나마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일을 이제 반복되는데 왜 그러니까 규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기술의 어떤 속성,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기술적인 코드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기술 위험이라는 거죠. 리스크, 위험이 기술의 핵심적 구성 요소 하나로 바라볼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기술의 어떤 특성이 인간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규범의 방향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험 관리의 어떤 그런 문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제도적인 거,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규범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 수행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주요국들의 어떤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목차는 이 정도. 시간이 저도 너무 압박을 받고 있어서 많은 얘기를 정보를 못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적인 얘기는 끝내고요. 규범에 대해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최근에 랭킹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원우 교수님도 소개하셨습니다만 법적인 준비 대응 수준이 62위 정도, 뭐 중간이라고 보았는데 그 세부적인 또 법적인 어떤 대응 지표를 보면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100위권 바깥에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재산권 데이터의 가치를 보호하는 문제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여기 이제 기업 윤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업 윤리는 이제 개발자 윤리, 사업자 윤리 측면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위권이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창했던 다보스 포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규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어떤 4차 산업을 이끄는 데서 중요한 어젠다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를 공정성, 그 안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얘기하고요. 공공선, 책무성, 뭐 책임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규범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이에요. 규범의 어떤 그 규범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 때문에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흐름 속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나 논의들 보면은 포용적 성장, 포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용 속에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핵심 가치, 어떤 그 기술의 불확정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는 어떤 기본 가치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고요. 뭐 개발자 거기는 규범적인 논의는 사실 기술 개발, 서비스 단계 어떤 사회 정책 모든 어떤 그런 영역에 다 관통하는 얘기라서 녹아내려져 있는 가치 문제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최근에 또 KT 경영경제연구소에서는 어떤 4차 산업의 핵심 화두는 포용적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나 산업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규범의 문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런 가치 문제로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작년 연구 통해서는 기능정보 사회를 대해서 어떤 규범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발견한 결론은 윤리적 접근하고 법제도적 접근이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 이제 양분된 논의는 지금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 연합의 로봇법 같은 사례 보면 10년 전부터 윤리적인 어떤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윤리적 연구를 좀 10년 동안 누적해 축적해 하다가 최근에 와서 어떤 로봇법이라는 어떤 그런 규제를 포함한 그런 어떤 그 법제화를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법 전공은 아닙니다만 윤리적인 접근하고 법적인 접근이 서로 법 철학 안에서 논의에서는 좀 양분되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점차 현대 법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두 사이의 양자의 관계가 사실상 경계가 의미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의 로봇법 같은 경우는 윤리하고 법의 구별이 없어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저희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지능정보사회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들 방향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지능이나 규제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코드를 담고 있지만 윤리적인 얘기를 꼭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부각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접근법 사이에서 오랫동안 연구했었고요. 아쉬운 거는 우리도 윤리적인 어프로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로봇 윤리 현장을 세계 최초로 발표해서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법안에 물론 담지 못했죠.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란 끝에 결국 담지 못했고 나중에 그것도 이제 윤리 현장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논의를 구체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파고 충격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리 현장,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윤리 현장 논의를 지금 한창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윤리 연구,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윤리 연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법제화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좀 너무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 이런 굉장히 아쉬움을 좀 가지면서 그 여러 가지 규범적 대응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런 그 자료에도 상세히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 윤리적 접근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떤 철학적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법 제정의 필요성 때문에 윤리 연구하는 것은 최근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로봇법 사례가 되겠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공학자들도 참여하는 윤리 연구. 예, 그 다음에 어떤 로봇이나 인공지능 설계 단계에서 어떤 윤리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예 그냥 그 시민사회에 공개해서 이런 윤리적인 어떤 원칙들을 사용자와 시민사회 함께 만들자라는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좀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굉장히 작년에 2012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미래 전략 보고서 안에서 윤리적 규범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을 보여준 3가지 3부작 보고서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장기간의 어떤 윤리적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유럽 EU에서 GDPR을 통해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를 제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서에서 좀 밝힌 바 있고요. 일본은 범정부적으로 이제 이런 규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서 각자 인공지능 규범 연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다 만나서 공무원들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하고요. 네,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바로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사실은 작년에 만료된 연구입니다. 최근에 몇 달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물론 기본법이나 지능법제가 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지능정보 기술을 다루기에는 전부 다 부족합니다. 많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 논의와 정비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관련한 어떤 그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제화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한 어떤 전면적인 법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법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명칭이 뭐냐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뭐 신규 제정이냐 기존법을 개정하느냐 논란은 있습니다. 그 논란을 좀 논의를 찬반론을 좀 소개했습니다. 제 입장은 법적 안정성과 추진 체계, 거버넌스를 좀 더 명료하게 위해서는 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생겨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어떤 기존 그런 점 때문에 어떤 기존 법의 어떤 개정, 약간 폭이 넓은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기본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제화 노력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기존의 국가정보 기본법을 만약에 확대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모델링을 좀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원 입법 발의된 것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ICT 관련한 개별 법제들을 지금 한창 논의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 영역에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까지 포함을 했는데 양상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방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정보 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역기능,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가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합니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 책임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능력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해나 사고 발생 위험이나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 책임 법제의 재정립은 지금 한창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논의를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혁 박사님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한 것처럼 이 논의가 너무 전문가 중심으로 가는 건 안 되겠다 해서 사용자 단에서의 어떤 시민 참여, 이것을 거버넌스에 반영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심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 여기에 TF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윤리 현장을 빨리 만들자. 이거는 어떤 법제화와 이제 병행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적으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이런 새로운 상황에 윤리적 대비할 수 역량 제고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는 좀 R&D 어떤 윤리 개발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간단한 안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아까 규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규범을 형성하는 노력에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 파트너십 on AI라든지 AI for 글로벌 서밋이라는 국제적인 논의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참여하지 있지 않아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예, 정부가 열심히 많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면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랩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규범을 만드는 노력이 좀 더 지능정보 사회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현우 교수님 아침 말씀하시면 선제적이고 갈등 예방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규범 대응이 필요한데 법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어떤 법률들이 많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인문사회 쪽을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윤리와 법을 절충하는 단계에서 인문사회적 관점이 좀 많이 녹아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도 밝혔지만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인문학자들이 4.0 산업혁명 기술이 만약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인문학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 점은 잘 소개가 안 됐죠. 예, 그런 점들을 좀 해서 지능정보사회는 어떤 윤리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법률들의 레갈 이슈들을 잘 매핑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규범 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발제 드려서 감사합니다.